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뉴스 속으로 앞서서 우선 이정은 씨 잘 돌아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가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웰컴 백. 감사합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세계적인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입니다. 영국 의회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타결지은 브렉시트 합의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서 데드라인인 이 3월 말까지 과연 브렉시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3월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갈라서게 되는 이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되어서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 파국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영국 의회가 이미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사이에 타결을 지어놓은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계속 그대로 두면서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브렉시트를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영국 의회 그 의원들, 하원 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영국의 대표적인 기득권 엘리트 계층이고요. 역시 그 기득권층 엘리트 계층은 브렉시트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있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에게 굉장한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안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이제 처리하기로 타결지은 안을 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기가 좀 싫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대놓고 브렉시트 영국의 총리와 유럽연합이 합의한 그 브렉시트안을 부결시키는 건 또 너무나 큰 부담이니까 네.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여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도 뭐 정치권이 결정했다기보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거니까 네. 역시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의회 내에서도 근데 뭐 브렉시트와 관련한 강경파가 있고 뭐 또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브렉시트를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영국 국민들도 브렉시트를 지금도 계속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브렉시트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놓고도 지금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뭐 같아요. 그런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서 영국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게 영국이란 나라에 또 유리하건 불리하건 이 다 결정을 국민투표까지 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수상이 유럽연합과 또 딜을 해서 지금 타결지은 그런 합의안까지 나왔는데 이걸 뒤집는다는 건 사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좀 영국의 망신스러운 부분이고 영국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국가적인 위신을 생각해도 쉽게 또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번복하는 결정 내리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그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층과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서민들 저소득층과 기득권층 엘리트층의 사실은 이익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사실 영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비슷한 상황일 텐데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사실은 그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많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유럽연합이 규정하는 어떤 그 원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에게 유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세계적인 질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기존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나프타라든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무효화시켜 버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협정,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게 되다 보니까 미국 기업 또 미국 일반인들이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똑같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일반인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난 뭐 그리스 사태 때도 우리가 봤지만 이 유럽연합 내에서 어떤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결국 그 제재는 다 일반 서민들의 몫입니다. 일반인들이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그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불만, 영국 내의 그런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브렉시트가 결국 이슈가 됐고 국민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서민들, 이 저소득층의 불만,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브렉시트가 이제 현실화되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기득권층이나 엘리트층은 그래도 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본가들, 이런 엘리트층이 뭔가 지금 여론을 좀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있다. 예, 그런 지금 상황을 지금 영국이 맡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영국이 그래도 유럽연합에 남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다시 여론을 지금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으로 좀 비춰본다면 영국 의회가 그 브렉시트 표결 자체를 그 합의를 아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뭐 가결을 시키건 부결을 시키건 가야 되는데 이 표결로 가면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시켜도 좀 힘들고 부결시켜도 힘들고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영국 의회는 좀 표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대신에 표결 가기 전에 국민적 여론을 좀 일으켜서 다시 국민투표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투표하면 정치인들이 뭐 비난받을 일이 없죠. 그냥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냥 국민들이 결정하게끔 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지난해 2018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런 그 국민투표론, 그러니까 이미 국민투표를 했는데 또 한 번 하자는 거죠. 두 번째 국민투표론이 등장했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나선 거죠. 맞아요.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금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지난 국민투표는 감정에 치우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브렉시트를 제대로 모르고 투표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대충만 알았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현실을 잘 모르고 투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국민투표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이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나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사람들도 이게 현실화되니까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영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브렉시트가 뭔지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브렉시트가 뭔지를 알게 된 지금 상황에서 투표해야 제대로 된 브렉시트에 대한 그 뭐 민심이 반영되는 제대로 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 다시 한번 하자. 이게 이제 토니 블레어 총리의 주장인데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게 들리죠.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찬동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이 주장은 영국의 정치인들, 엘리트들 의 주장을 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두 번째 국민투표로 가는 또 한 번의 국민투표로 가는 그런 방안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고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그래서 지난달 12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노동당 당원들 1,03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이 조사를 보면 72%가 국민투표를 찬성하고 반대는 18%에 그쳤는데 이게 물론 영국의 일반 국민이 아니라 노동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전체 국민 여론과는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노동당 당원의 절대 다수가 재투표를 원하고 있다는 거는 좀 확인이 됐고요. 참고로 영국 전역에서 노동당 당원 수가 지금 54만여 명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 보수당은 12만 4천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을 보면 이건 하나의 뭐 참고 자료이겠지만 이게 뭐 절대적인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지금 시점에서 국민투표를 한 번쯤 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맞아요. 뭐 그런 정도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연합으로서는 네. 지금 사실 이 영국이 지금 탈퇴를 한다. 이게 네.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국민투표를 다시 한다. 네. 그래서 만일에 결정을 뒤집는다. 네. 유럽연합이 받아줄까요?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요? 유럽연합은 일단 뭐 체면을 구기는 거 없이 영국만 굉장히 좀 망신스러운 상황이 되는 영국은 뭐 거죠. 정말 망신이죠. 망신이죠. 네, 나라 망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킨다는 점에서 사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영국이 떠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도 바라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영국이란 나라가 금융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유럽의 중심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수많은 그런 그 세계적인 금융회사라든가 어떤 무역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 세계적인 거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 유럽연합을 빠져나간다는 거는 사실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기왕이면 빠져나가지 않는 게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장 유럽연합이 우려하는 거는 노딜 브렉시트죠. 그나마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을 못한다 그런다면 빠져나간다 그런다면 유럽연합과 딜을 해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이 함께 비행을 하다가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게 돼서 일단 착륙을 해서 영국만 내려준다고 한다면 내려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착륙을 좀 스무스하게 하자는 거죠. 막 급하게 착륙해서 그러면 착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노딜 브렉시트인데 영국이 이렇게 영국 내부에서 이 의회 내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유럽연합과의 이 합의안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국민투표 하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아무런 그 이 영국이 뭐 국민투표도 못하면서 시간만 가서 결국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 이것을 가장 지금 우려하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지금 많은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연착륙할 만한 그런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이 합의 없이 영국이 갑자기 그냥 유럽연합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도 속으로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영국이 자기들이 뭐 국민투표라건 뭐라건 해가지고 알아서 번복해 준다면 그러면 못 이기는 채 받아줄 그런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ECJ 그 유럽 사법재판소죠. 그 유럽 사법재판소가 사실은 지난달에 이미 그런 그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를 했을 때 그 통보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도 있다. 이런 아주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게 그 유럽 사법재판소의 지난달에 나온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뭐 방법이 어떻게 됐건 간에 번복한다면 이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유럽연합은 받아줄 그런 그 법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영국이 알아서 적당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기를 사실은 유럽연합도 지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브렉시트는 번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인 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브렉시트를 가든지 안 가든지 양당 간에 결정은 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입장이건 유럽연합 입장이건 최악이고요. 가장 좋은 건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하는 것. 그게 안 되면 최대한 타협을 해가지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유럽연합과 영국 양쪽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그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 이혼을 하는 게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이혼해 버리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자식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를 막는 게 지금 급선무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이 영국 의회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달 중순, 1월 중순쯤에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거를 가결시키기도 그렇고 부결시키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국민투표 한 번 더 하자는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마 합의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국민투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영국 그 의회 내에도 강경파가 있어요. 그래서 브렉시트 그냥 해버리자. 이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번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예, 강경파보다는 잔류파 쪽이 좀 더 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는가. 높아진다. 예, 저는 뭐 그렇게. 근데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대로 영국 너 한번 나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그만한 대가를 치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